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 오늘은 여기에 보면 아키타입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스템 사고에 있어서 이 베이직 아키타입, 아키타입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스템들을 잘게 쪼개보니까 원소 기호 같이 하나의 어떤 원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키타입이가 원형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자 이 학자 중에서 이거를 아주 잘 발견한 천재들이 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생이기도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게 발견했습니다. 아, 이러한 단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단위들을 많이 익숙하게 훈련을 하면 이러한 시스템의 모습들, 구조들을 많이 익숙하게 훈련을 하면 보다 복잡한 시스템도 우리가 금방 좀 빠른 시간에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아키타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그 아키타입 들어가기 전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 3가지, 물론 학자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합니다만 저는 좀 저의 논리를 펴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저한테 적합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좋잖아요. 딱 3가지. 그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바로 인과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예, 인과관계죠. 네. 인과관계와 대척점에 이르는, 그래서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게 뭐라고요? 예, 바로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관관계. 그리고 인과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 일단 오케이, 인과관계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과관계가 긴 거 얘기하면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가까운 인과관계를 추적하려는 정말 진득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죠. 또 인과관계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시 양식들이 좀 있었어요. 자, 화살표로 표시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플러스 또는 same direction 이렇게도 표시했고요. 반대 방향 표시할 때는 네거티브 표시, 그 다음에 또는 opposite direction 이렇게도 표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것은 바로 피드백이었습니다. 피드백. 예. 상관관계가 우리 시스템에는 피드백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이 피드백 때문에 자기 되먹임, 그러니까 자기 동력을 가져서 알아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조주의적인 관점이 아마 이 피드백에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죠. Structure produces behavior. 기억나십니까? 구조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행동들, 시스템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자, 피드백에도 역시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 아니라 뭔가 계속 일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몰락하고 줄어들고 그렇게 하거나 계속 커가고 일을 계속 커가는, 증가하는 그런 것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강화된다고 해서 reinforcing. 근데 계속 강화되면 시스템은 금방 파괴가 돼요. 예, 파괴가 되는데 파괴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조절해주는 뭔가가 작용한다. 바로 그것이 밸런스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예. reinforcing feedback loop, balancing feedback loop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것도 역시 피드백에는 reinforcing에는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플러스 또는
R, reinforcing이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R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 밸런싱 피드백 루프 표시할 때는 네거티브, 마이너스라는 표시를 써주고요. 네, 네거티브 또는 B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는 피드백 루프는 성격상 뭔가 눈덩이처럼 커가는 스노우볼링 이펙트처럼 돼 있어서 눈덩이가 등선을 타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요. 밸런싱은 시소 타는 모습의 이미지를 따서 밸런스 루프 안에 딱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지요. 자,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세 번째 특징,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한 게 바로 지연 효과였습니다. 네, 딜레이 이펙트라고 하죠. 제가 이걸 별명을 지었습니다. 제가 딱 지은 건데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지연 효과, 딜레이 효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연 효과 때문에 사단이 생깁니다. 지연 효과 때문에 이 시스템에 뭔가 파국이 생기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죠. 왜 그러냐면 지연 효과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나 우리 사회나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측면, 또는 기업이나 의사결정하는 국가라든가 보면 좀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나오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좀 지연이 돼서 다시 피드백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 오늘 지연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키타입 얘기하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직 아키타입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이직 아키타입, 시스템스 띵킹에 있어서 아키타입인 두 가지를 좀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CLE, Causal Loop Diagram이죠. Causal Loop Diagram. 그러니까 인과 지도입니다.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인과 지도라는 표현을 쓰죠. 인과 지도. 자, BOT 스몰 g를 써가지고 BOTG라고 표현도 합니다. Behavior Over Time Graph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포인트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behavior, 즉 시스템의 behavior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네, 즉 이런 식이죠. 항상 이런 표현 아마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behavior는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과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의 심각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behavior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behavior는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behavior는 이렇게 돼가기도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다이내믹스죠. 다이내믹스의 실체를 Behavior Over Time Graph, BOT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실체, 다이내믹스의 그 원인에 대한 구조는 Causal Loop Diagram, 인과 지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키타입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아키타입은 크게 제가 레퍼런스로 세 가지 책을 좀 갖고 여기서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피터 생게 이 책이 가장 교과서적인 책이고요. 최근에 이거에 대한 개정 정보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점이나 인터넷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을 텐데 기본적인 것은 이 골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개정 정보판이나 그다음에 요 원본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보시면 93년도, 98년도, 97년도잖아요. 즉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피터 생게의 책이 나오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저 책에 단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practicing, 연습,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만들어진 책 중에 이 두 개의 책이 제가 괜찮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소재로 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키타입의 첫 번째는 피터 생게가 제일 먼저 이걸 언급했어요. Balancing process with delay. 다양한 아키타입이 있을 텐데
그런 아크타입 이야기하기 이전에 딜레이에 대해서 이 딜레이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actual condition, corrective action. actual condition이 올 때는 그냥 바로 플러스 같은 방향이죠. 네. corrective action에서 올라갈 때는 바로 여기 딜레이 표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뜨거 아 차가 돼 있는데요. 자, actual condition을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샤워기로 생각해 봅시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샤워기. 자, actual condition 온도가 현재 뜨겁습니다. 샤워기를 딱 트니까요. 아 뜨거 물이 차와요. 물이 뜨겁습니다. 아 뜨거 물이 뜨거우면 나의 corrective action 조정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돌리죠, 그죠? 이렇게 돌립니다. 아 뜨거 하면서 아 뜨거 돌립니다. 돌리는데 수도꼭지를 돌리면 이 돌리는 행동에 따라서 온도가 바로 반영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안 시원해지는 거야 하면서 계속 돌립니다. 그죠? 순식간에 팍 돌립니다. 지연이 돼서 액츄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돌리면 돌릴수록 액츄얼 컨디션은 덜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리면 어느 순간 아차고 하게 됩니다. 아차고. 그러면 다시 아차고 하면 현재 액츄얼 컨디션은 아차고죠. 그죠?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corrective action, 조정 행동을 수도꼭지 다시 돌립니다. 뜨거운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요새 수도꼭지 왜 그래? 하면서 따뜻한 물 쪽으로 돌리죠. 그런데 바로 반영이 되나요? 바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돌립니다. 돌려요 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이렇게 되죠. 아 뜨거, 아 차가, 아 뜨거, 아 차가 이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하에 어떤 비헤이비어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시간입니다. 네. 네. 이 가운데는 좀 이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이상적인 온도. 네. 그리고 위가 뜨겁고 아래가 차갑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위가 이상적인 온도와 현재의 온도와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갭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까요? 물이 뜨거워요. 뜨거우면 행동은 계속 액션을 취하니까 온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계속 떨어지는데 푹 떨어져요. 행동이 계속, 즉 어느 순간 물의 온도가 바로 내려가죠. 내려가는 순간 액션을 취합니다. 다시 뜨거운 쪽으로. 그렇죠? 네. 뜨거운 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뜨거워하게 되죠. 그럼 어느 순간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때도 액션이 들어가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차가워하니까 다시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온도로 수렴하게 되죠. 네. 다시 볼까요? 그래서 이런 파동 형상을 보면 나의 이상적인 온도에 따라서 행동이 이렇게 처음에 출렁출렁 되다가 어느 순간 수렴해 가는 일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차가 뜨거 아차가 하다 계속 반복하나요? 그러한 수준 낮은 사람은 이 방송을 듣지 않겠죠. 그죠? 아차가 뜨거 아차가 하면서 조금씩 조절합니다.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되면 그 행동을 더 안 하게 되고 온도가 맞춰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루프 때문에 딜레이 때문에 이 루프에서는 파동이 오실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오실레이션이 이 파동이 계속 갈수록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연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항상 있다. 이게 기본이다. 예, 이게 기본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다른 시스템에서 반영되는지 한번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액츄얼 컨디션, 즉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그러니까 결혼하셔서 아이를 키우신 분이라면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요. 아직 미혼이신 분이라든가 대학생인 분들은 어렸을 때 공부할 때의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액츄얼 컨디션은 성적입니다. 네.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잔소리는 커집니다.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잔소리는 올라가니까요. 예, 마이너스죠. 그렇죠? 반대 방향입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은 올라가나요? 좀 뭐 동의할지 모르지만, 예, 동의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푸시를 하면 할수록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올라가지 않죠. 잔소리했다고 해서 바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이 바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반영되기까지 잔소리가 많아지죠. 예. 그런 일들을 과도한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과도한 잔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가 과도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면 잔소리를 좀 덜 하게 되겠죠. 푸시를 덜 하게 됩니다. 즉 시스템에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액션을 덜 하게 되죠. 바로 딜레이 때문에 잔소리해서 얘가 바로 공부해가서 성적이 나오지 않다고 아니까 불안한 마음에, 잘 들어보세요.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을 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이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잔소리하면 바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나타날 때까지, 뭔가 성과가 나타날까지 뭔가 액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오버슛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버슛, 예, 멀리 있는 관역을 쏘려면 화살이 날아가다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위를 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위를 쏩니다. 오버슛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버슛이라는 것 때문에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네, 바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과잉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앤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균형을 잃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오버슛한 거죠. 물이 뜨거워서 찬물로 돌려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차가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어느 정도 내가 행동을 해서 교정 행동, 커렉티브 액션을 해서 물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온도에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을 잃었다 생각하는데 차가워 한다는 얘기는 이미 오버슛,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나타납니다. 우습게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용쓰지 말라는 겁니다. 용쓰지 말라. 애쓰려는 것을 포기하고 잠깐 기다려. 스톱하라는 거예요. 샤워기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충 감 잡고 틀어놓고 처음에 뜨거워도 좀만 기다리면 저절로 물이 적당한 온도를 찾아가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Wait and see.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액션을 취하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더 애쓰지 마시고요. 불안한 마음에 더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했으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좀 더 가볼까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이 현재 절판됐습니다. 아쉽게도요. 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과 돌 김영옥 선생님이 김우중 회장의 아프리카 출장 비행기에 같이 동행하면서
김우중 회장과 도올 김용옥 씨는 인류 문명을 가지고 대토론회를 합니다.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판을 대토론 아주 정말 다 드러낼 거고 엄청난 토론을 소위 진검승부를 하게 됩니다. 김우중 회장도 나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 중에 너무 좋은데요. 무위라는 표현이 있고 유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위는요, 도가 철학에 기반된 말이고요. 유의는 유가 철학에 기반을 둔 표현입니다. 먼저 유의를 먼저 볼까요? 유가 철학의 교과서라고 경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의 악기편에 작자지위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다시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작자,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성인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만들어서 뭔가 새로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뭔가 일을 내고 만들고, 즉 알루프예요. 강화루프,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칭송합니다.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 네, 어떤 이상적인 완성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가 철학은 인류 문명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되는 거죠. 이게 서양 사상이나 동양 사상이나 이 유가 철학의 이 포인트는 인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서포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철학적인 베이스죠. 그런데 도가 철학에서는요, 무위를 얘기합니다. 무위는요, 영어 표현을 한다면 undoing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 다 이 책 안에 도올 김용옥 씨의 입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undoing. 이 undoing은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undoing의 대명사가 바로 자연입니다. 냅둬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알아서 밸런싱을 이룬다는 겁니다. 밸런스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위입니다. 도올 김용옥 씨는 철저하게 무위도 아무것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줄줄이장창 얘기합니다. 도가 철학 관점에서요. 그 다음에 김우중 회장은요, 본인은 이런 식의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유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명과 발전과 성장,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두 개의 축, 무위 사상과 유위 사상이 충돌한 거예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 냅두는 그런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좋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버슛, 과도한 행동이 되어서 업 앤 다운, 즉 파동이 생기는, 이 파동이라는 것은 말이 파동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피해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칩니다. 그렇죠? 도가 철학에서 이 undoing, 무위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예요. 어느 생물체의 배설물은 어느 다른 또 생물체의 먹이거리가 되는, 그냥 순환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유가 철학 바탕에 이 유의 사상이, 유의적인 관점이 너무나 팽배하다 보니 무의적인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적절한 조합을 이뤄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저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둘씩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bit.ly/cck-dialog1, dialog2를 가시면 이 비록 절판되어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일부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했습니다. 그 타이핑한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간접 체험이나마 저의 어떤 포스팅 글을 보시고 이 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마 엿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